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최근 한 주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는 조금 빠졌지만 뭐 블록딜의 영향, 그 다음에 채권금리 하락,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요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바라보던 기업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 즉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 이런 외부적인 영향들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블록딜 대규모로 좀 나왔던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MSCI라든지 코스피 200 조기 편입 등등 이런 내용들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패시브든 액티브든 결과적으로 또 블록딜이든 전반적인 것들이 모두 다 뭐에 영향을 받았느냐?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에 시세들이 좀 그래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 신규 상장이 지금 최근에 이런 과열, 이런 흐름이면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도 좀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블록딜의 규모도 엄청나기도 했고, 근데 뭐 시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8.3조 원 정도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1조면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루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이날 뭐 3,200억 원대, 이날만 놓고 보더라도 거래대금 1.8조 원대, 그래서 장 외에서 또 1조 원 정도가, 그죠? 그렇게 좀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수급적인 부분 요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 게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의 자체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좀 어쨌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경기 흐름 상황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늘 분석을 해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 시장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현재 최근 시장만 보시면 2주간 8월 초부터 해서 8월 딱 2주 8월 2주는요, 그러니까 전체 4주 중에 8월 1, 2주째는 폭락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외인 매도세로 인한 폭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3, 4주차, 그리고 3, 4주에서 넘어오면은 4주가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1, 2, 3, 4. 첫 주 제외하고, 첫 주가 8월 1, 2, 3이니까 2, 3주차라고 합시다. 자, 2, 3주차. 그리고 4주에서 5주. 그리고서 이제 9월 첫째 주로 넘어왔잖아요. 이때는 또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슈들도 많고 뭐 일정들도 많고 다양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반등도 보이고 하는데, 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한 폭락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는 뭐 반도체 보고서, 그렇죠? 반도체 부정 보고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또 뭘 했냐면요, 현물 시장 매도. 근데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많이 몰렸었죠. 여기서 매도가 대거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받았던 배당금들, 그렇죠? 지급받은 배당금, 요런 것들을 이제 뭘로 했냐, 환전을 했어요. 뭘로? 달러로. 근데 이 달러로 했던 게 또 어디로 갔냐? 일본 시장으로 일부 잠시 갔었어요. 엔화가 잠시 소폭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엔화로 잠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원화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서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서 매도를 한 게 아닌, 매도를 해서 환율이 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락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 또 뭐 반대매매나 테이퍼링 이슈, 그쵸? 반대매매,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르륵 몰려가지고 8월 2, 3주 차에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주에서 5주 차,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4주에서 5주 차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온 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시세적인 반등만 연출을 했다. 환율이 1143원, 44원 때부터 1180원도 돌파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150, 한 뭐 5원에서 8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지수는 지금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물론 코스피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1140원대라고 쳐볼게요. 1140 한 3원 정도대. 그 다음에 여기가 1180 한 3원 정도 이렇게 볼게요. 지금 1150 한 6, 7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환율이 아직까지 다시 1143원대까지 진입을 한다면 외국인들 매수세로 인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는 딱 지금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환율이 방금 1140 114, 118, 115 수준인데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봅시다. 두 가지 플랜이 나타날 수 있어요. 코스닥이 이 자리에서 잠시나마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유형, 머무르고 있으면서 코스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다시 한번 3300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는 유형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하락을 보이면서 1120원대까지 하락을 보이는 플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연결고리들, 현재 그동안 하락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반도체 부정 보고서는 결국에 좋은 이슈로 마무리가 됐어요. 뭐 다시 좋다,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물 시장 매도, 뭐 매도를 다 했으니까 매수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할 만한 환율이나 이런 컨디션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모멘텀은 없다. 반대 매매, 이거는 뭐 잠깐 쏟아지고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시장 반대로 올라오면은 그냥 끝난 이슈입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결국에 9월달 FOMC 회의에서 뭐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금리 인상은 아직 모르겠고 테이퍼링은 연내에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주가도 또 빠졌고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럼 지금 결국에 뭐냐? 결국에는 지금 이쪽으로 환율과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크니까,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요것만 해결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압도적으로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유입하지 않아도 코스닥은 또 이렇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거지만 시장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 동향이 좀 중요로 한데, 참고로 우리나라를 통째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회피하려는 심리는 아니에요. 한국 증시를 회피하려는 수급은 아니었다. 왜죠? 채권은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계속했지만 선물 시장은 매수를 오히려 좀 취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매도를 했지만 채권은 또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런 정도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라온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앞으로 다음 주, 이제 지금 오늘이 4일이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차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냥 무난한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벤트는 큼지막하게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어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그래서 연휴 때는 오히려 연휴를 앞두고 또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현금을 찾으려는 어떤 수요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외국계 창구들도 이제 우리가 휴장이 길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잠시 벗어나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떤 자금들의 일부 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과 요런 틀, 그래도 앞으로 방향성이 이렇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최종적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엄청 큰 모멘텀도 없고 엄청 큰 악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시장으로 당분간 흐름을 움직여주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벤트가 생기면 또 변동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요, 첫 번째는 뭐다?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 제 기준이긴 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금융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 제가 자주 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은 뭐 이제
예금에 대한 마진, 예금이 아니라 뭐 대출에 대한 마진, 이런 것들, 결국 이자 소득들, 이자 소득이 더 커질 수 있는 기존의 은행주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기 때문에, 은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그대로 유효하다. 그 다음에 기존의 MSCI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영향이 끼치고 들어왔다가 좀 이제 자리를 잡고 뭐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은 액티브 자금입니다. 액티브 자금이 좀 필요한데, 우리 지금 그냥 평소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액티브 자금이에요. 근데 액티브 수급이 좀 필요로 한데, 최근에 카카오뱅크 수급을 좀 보시면 그래도 상장되고 나서부터 계속 좋은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블록들이 나타난 날 연기금이 좀 이렇게 매도를 했고, 창구가 어떻게 이쪽으로 껴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매도가 좀 많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꾸준하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신규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뭐 언젠가 또 오르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좋은 놈이면 상장된 날로부터 또 매집해서 그냥 바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밸류를 벗어난 지 오래됐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신규 상장하고는 조금 유형이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최대 주주들이 점점 지분을 줄이려고 하는 수급들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또 수급원들이 이렇게 블록들이나 또 대거 매도를 하면서 장내 매도 등등,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이미 밸류의 기준에 선은 넘어섰어요. 밸류로 평가하는 기준은 넘어섰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결국에 수급적인 요인, 그래서 수급 이벤트들을 체크하라.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놓고 보시고, 지금 뭐 사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카카오뱅크는 이런 수급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급이라는 거는 액티브도 포함이 되고 패시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급적인 부분, 어떤 수급이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나, 노이즈가 있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추천주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전략적 집중적 투자가 필요할 때다. 왜 전략적 집중적이냐,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자꾸 주워 담으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종목들만 탁탁탁탁 매수를 해서 비중이 조금 실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 개 뿌려가지고 수익을 여기저기서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 범위 내에서 조금 알차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찔끔찔끔 사서 뭐 종목을 많이 샀는데 얘가 뭐 찔끔찔끔 올라봐야 사실 여러분들 계좌에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이번에 시장 박살나 보니까 알겠죠. 시장 그렇게 막 폭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종목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를 사더라도 야무지게 사서 야무지게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아화성 같은 종목도 보시면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들 한 종목 뭐 이렇게 해서 43만원대, 한화 보시면은 170만원 수익,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하루하루 200만원대, 100만원대, 270만원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뭐 또 뭐가 있습니까? OCI 뭐 12%대, 용화금속도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익률을 확실하게 좀 가져가든,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든, 태경BK 한 종목으로 170만원대 수익 가져가신 분 있고, 영화금속도 40만원대, 태경BK 53만원대, 9월 1일 230만원, 8월 30, 43,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그쵸? 370만원, 130만원. 이게 시대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죠. 당연히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지금 못 드리는 이유가, 진짜 이거다, 진짜 이 종목 너무 좋다라고 생각드는 종목이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야무지게 VIP 회원님들께만 우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종목이 많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VIP방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성껏 분석해서 열심히 분석한 종목을 당연히 우리 회원님들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절대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십니다. 한 달에 44만원, 이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꼭 좀 오셔가지고 빠르게 또
이 원금 회수하시고 44만원 얼른 빨리 또 수익으로 회수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또 더 좋은 종목들로 더 큰 수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주말이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자료들, 초보 입문자분들 전용으로 해가지고, 물론 심화 단계도 있어요.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들을 주말마다 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책 보고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크게 실전에서 해야죠. 실전에서. 예를 들어 뭐 중장비 같은 것들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실전에 가가지고 결국에 다 훈련하고 열심히 운행을 해봐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 본다고 주식을 다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는 뭐 이론상으로는 알겠지만 오셔서 이런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이게 먹혔죠 해서 장중에 또 막 코멘트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벌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이드들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VIP방 오시면 다양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이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